노년의 여성이 곁에 남자가 필요할까?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결혼은 인생에서 필연적인 이정표로 여겨지곤 했다. 결혼은 단지 가족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은 점차 일반화되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관계가 순탄하지는 않다. 어떤 결혼은 이혼, 별거, 혹은 배우자를 잃는 것으로 끝나기도 한다. 젊었을 때는 혼자 사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가 없을 때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아래는 은퇴 후 노년에 혼자 사는 삶의 장애물을 공유한 세 여성의 이야기이다. 이들은 각자 다른 상황과 성격,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은 오랜 기간 독신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곁에 남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나누고 자신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영선 씨의 이야기. 저는 김영선입니다. 올해 63세이며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은퇴 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은퇴 후에도 매달 연금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저축도 있어서 편안한 삶을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제 외아들은 이미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걱정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50세 때 남편이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상실감은 오랫동안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고 독신 생활의 자유를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5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 외에도 자주 바쁜 아들과 며느리를 대신해 손자를 돌봐야 했습니다. 주말에야 비로소 저만의 시간이 생겼지만 그때의 유일한 즐거움은 마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작은 단순한 오락일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교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은퇴한 지금 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매달 연금을 받고 경제적 걱정은 없습니다. 건강도 양호하여 자주 여행을 다니거나 친구들과 만나 마작을 즐깁니다. 낮에는 이런 활동들로 바쁘게 지내며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곁에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시간을 보냅니다. 텔레비전 소음이 가끔은 공허함을 잊게 해주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친구와 함께 살거나 재혼하는 것이 삶을 더 재미있게 만들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제 나이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즐거움보다는 불편함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마다 습관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는 단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저의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저는 혼자 집에 고립되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팠을 때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다 폐를 끼칠까 봐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모든 것을 극복해야 했고, 그때 혼자 사는 노년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집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제가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부터 병과 같은 큰일까지 모두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어느 날 밤 집안 수도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웃도 집에 없었습니다. 결국 물이 온 집안을 뒤덮는 상황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런 경험들은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적합한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만약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삶이 훨씬 덜 힘들고 덜 외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 씨의 이야기, 독신 생활에서의 부담과 변화. 안녕하세요. 저는 강 씨입니다. 올해 56세이며 현재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노년에는 정말로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제가 40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고, 저는 수많은 책임을 홀로 떠안아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준비해야 했고, 딸은 가정을 꾸려야 했으며, 시부모님을 돌보는 일도 제 몫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일 2가지 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꾸렸지만,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은 아들이 결혼하고 안정된 삶을 갖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노년의 편안한 삶을 기대하며 저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평생을 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의 차이를 점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갈등이 점차 큰 문제로 변했고 1년을 넘게 참다 결국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계속 머물렀다면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회사의 구사 기숙사에서 홀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는 더 이상 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삶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이 났을 때 저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저는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들어 저는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외롭고 불안한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 씨의 이야기, 71세의 동반자를 찾기 위한 여정. 저는 올해 71세이며 은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제 남은 삶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왜 아직도 동반자를 찾으려고 하세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로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남편은 가정이 안정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꾸준히 받는 연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더 이상 일도 없고 평소의 사회적 관계도 사라지면서 삶이 무척 단조롭고 쓸쓸해졌습니다. 저는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야외 활동에 참여하거나 춤을 배우고 여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그저 일시적인 즐거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한때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여행 중 만난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허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외로움은 제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곁에 저를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반자를 찾기 위해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진정으로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동반자를 원하는 것은 사치나 허황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젊었을 때처럼 강렬한 로맨스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물론 이 나이에 적합한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 함께 대화하고 필요할 때 서로를 돌볼 수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훨씬 덜어지고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3대 도전 과제. 위의 세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기에 홀로 사는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문제로 요약됩니다. 1. 외로움. 노년에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생활 방식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이들이 독립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삶은 피할 수 없는 현실, 즉 외로움을 동반합니다. 함께 이야기할 사람도, 감정을 나눌 사람도 없을 때 일상은 차갑고 무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맞아. 춤, 여행 같은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공허함은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2. 건강. 노년은 항상 건강 문제를 동반합니다. 작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병원에 가거나 약을 샀거나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노인은 불안과 걱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집안의 고장, 병이나 작은 사고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신건강. 강인한 정신은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독거 노인의 경우 내면이 단단하지 않다면 삶이 쉽게 지루하고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애정이 부족하면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적합한 배우자는 그들이 삶의 기쁨과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한 여성은 대개 절약하며 단순한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중년이 되면 많은 여성이 가족을 돌보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여성의 역할은 대체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삶은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다. 불필요한 것을 포기해야만 제한된 삶 속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연금과 저축이 있더라도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면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자녀들의 성공도 함께 따라오는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행복하고 충만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습관들은 무엇일까요? 1. 과도한 소비 습관 버리기. 많은 여성들이 가진 습관 중 하나는 통제되지 않은 소비입니다. 그들은 일상용품뿐 아니라 옷과 신발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을 자주 구매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쇼핑은 집을 비좁게 만들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지 못합니다. 지나친 소비 습관은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반품하거나 처리하는 데 번거로움을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결혼했을 때 그녀의 거실에는 몇 개의 간단한 의자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강 씨가 더 좋은 가구를 선물로 보내겠다고 제안했을 때 김 씨는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가구가 많아지면 청소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손님들이 더 편안할 수 있도록 소파를 추가하자고 했을 때 그녀는 손님이 너무 편해서 계속 머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되묻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집은 트로피로 가득 찼고 김 씨는 심지어 그것들을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깔끔하고 단순하게 유지되어 편안하고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은 과실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2. 과시하는 습관 버리기. 많은 여성들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 심리로 인해 쇼핑을 합니다. 이러한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단순한 식사조차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삶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 간의 비교를 줄이세요. 친구나 친척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자신의 자녀의 성공을 이야기하더라도 질투하거나 반박하지 마세요. 자신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평범하게 살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과거의 자신과만 비교하세요. 오늘의 자신이 어제보다 더 나아졌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3. 쇼핑 습관 조정하기. 쇼핑 습관을 잘 통제하세요. 예를 들어 이웃에 사는 이 씨는 옷이 너무 많다고 늘 불평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쇼핑을 갈 때마다 몇 벌씩 더 사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나 판매원들은 종종 그녀에게 옷을 입어보라고 권하고 이 옷은 정말 잘 어울리세요. 라고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은 이 씨가 자제력을 잃고 지출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여러 사람이 한 가지 말을 하면 그것이 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쇼핑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칭찬에 쉽게 영향을 받아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 여성이 쇼핑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똑똑한 여성들은 쇼핑에만 매달리지 않고 시간을 활용하여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당신이 얻는 결과를 결정합니다.
소소한 수입을 얻는 습관을 기른다면 그 시간은 더 의미 있고 유익해질 것입니다.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습관을 길러보세요. 1. 말을 줄이고 경청을 늘리기. 3명의 여성이 모이면 하나의 연극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대화를 좋아하며 가족, 이야기, 자녀 또는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대화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자녀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데 이 관심이 지나쳐 간섭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에서 자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아내의 잦은 잔소리나 불평이 남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영감이 됩니다. 여성들의 불평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말을 줄이고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자녀와 함께 있을 때는 더 많이 경청하세요.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는 객관적인 관찰자의 역할을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세련되고 사회적으로 원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단순하고 절제된 삶. 가족은 한 국가보다 작지만 그 관리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조화로운 가족 생활은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삶에 너무 강한 양념을 추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삶을 더 긴장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옛 습관을 버릴 때 더 나은 습관으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자녀와 손주를 사랑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며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뉴스를 업데이트하거나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면서도 내면의 풍요로움과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형성되면 삶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3. 재산의 합리적 관리. 박 씨의 인생 교훈. 89세의 박 씨는 노년의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섬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약 8천만 원의 재산을 소유한 그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박 씨는 노년의 행복이 단순히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정을 쌓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재산을 미리 공정하게 나눠줌으로써 자녀들이 의무감이나 압박감이 아닌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오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4명의 효도하는 자녀가 있었지만 그는 아내를 잃은 공허함에 자주 시달리며 삶을 끝내고 아내와 재회하고 싶은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는 대신 자신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우며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동반자를 찾으라고 조언했지만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며 돌보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면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세대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시골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180스퀘어미터의 넓은 집과 매달 55만 원의 연금으로 그는 단순하지만 충분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노인이 재산을 움켜쥐고 자녀를 돕지 않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데에도 한계가 필요하며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지만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아버지를 자주 떠올리며 찾아왔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과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자녀들의 관심은 박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례로 그는 자녀들이 떠날 때 용돈을 조금씩 건넸습니다. 금전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자녀들의 선물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노년이 되면서 박 씨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고혈압과 고지혈증 같은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를 염려한 자녀들은 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3가지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가정 간병인을 고용하기, 자녀들이 교대로 돌보기. 숙고 끝에 박 씨는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대신 자녀 중 한 명의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외부 간병인의 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안전하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박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 18억 원 가치의 현재 집을 매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을 판 금액 중 일부는 자녀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되 그들이 도박 같은 부적절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박 씨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판 후 그는 둘째 아들의 가족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집은 넓고 손자가 1명뿐이어서 박 씨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며느리는 매우 세심하고 정성스럽게 그를 돌보았습니다. 박 씨는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달 50만 원을 제공했습니다. 다른 자녀들 역시 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박 씨는 자녀들이 교대로 자신을 돌보길 요구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 도움만 요청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재산을 너무 일찍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마지막까지 움켜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박 씨는 재산이 자녀를 돕고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돈이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재산을 모두 남기기보다 생전에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박 씨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그의 가족은 한데 모여 즐거움과 따뜻함을 나눕니다. 그는 재산이 이러한 행복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합리적인 재산 관리와 가족 관계를 세심하게 유지하는 것이 충만한 노년의 열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박 씨처럼 재산과 가족 관계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소중한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의미 있는 이야기에서 다시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